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에 인버스 청산하고 주식 비중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날 월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인버스는 청산할 것 같다. 주식 비중은 금요일까지 아마 올릴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방어주들이 조정 나오면 올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 방어주를 유심히 보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클레이머 한번 보죠. 우선 우리 지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과매도였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월요일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살짝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바닥을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업종 쏠림 지수잖아요. 이게 업종 쏠림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이게 0.3 정도 이상 가는 경우가 잘 없다. 지난번에 신용까지 털리니까 0.5, 0.6까지 간 것이지, 이번에 한번 털린 신용이 다시 한번 털릴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0.3 정도 부근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 아니겠냐. 지금 이제 0.23이거든요. 그러면은 9월 10일쯤이나 11일쯤에는 0.3 이상으로 한번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려오는 구간은 순환매가 도는 구간이에요. 순환매가 돌고 직전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깨집니다. 그래서 직전에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이미 깨졌던 게 2차전지가 깨지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이한 현상이 SK텔레콤이랑 KTNG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인버스를 서둘러 청산을 하고 주식 비중을 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강도 한번 봅시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제가 이제 50여 개의 업종 중에서 반도체는 상위권에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아직 상위권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은 유동성 공급 컨셉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반도체도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겠냐. 왜냐면 이제부터 선적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정들을 보게 되면, 우선 제가 그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데이터들을 막 올려드립니다.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아침에 데이터들을 올려드리면서 여기 이제 멤버십 회원용 채널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채널인데, 라떼 이상 회원분들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이제 업종 쏠림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상승하고 나면은 미국 시장도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이 이번에 생각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좀 더 빠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그 후행으로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우선 9월 6일 날 자사주가 블랙아웃이에요. 그래서 9월 10일 날 또 대선 토론회가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또 확대가 한번 될 수 있습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9월 15일 날이 3차 세금 납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자사주도 이제 못 사. 거기다가 야, 나 세금 내야 돼가지고 주식도 좀 팔아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동성이 좀 감소되는 구간이 9월 둘째 주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9월 둘째 주가 최악의 어떤 이벤트의 구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주식을 사야 된다. 13일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주말에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이 박살났지만 9월 15일을 고려했을 때는 9월 13일날 사야 되고, 19일날 연준이 금리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 다 프라이싱 되면서 가격 반영이 다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한번 리바운드가 되지 않겠냐. 10월부터는 회계기간 변경 때문에 옐런이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아침에 이제 또 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나왔길래 체크를 해봤더니 미국 시장이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줄줄 빠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 YY도 이제 해봤고, 절대적인 경기 선행지수도 MOM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빠지고 있고,
거기다가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변환했기 때문에 한 두세 달은 이제 옐런이 이제 돈 풀어가지고 잘 이제 움직이다가 4분기 정도까지는 옐런이 대선까지 돈 푸는 거를 기대하고 주가가 한번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오히려 12월 말과 1월이 조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또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요걸로 들었고, 지금은 이제 한번 플레이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인버스를 싹 다 정리하겠다고 오전 9시 18분에 얘기를 했어요. KTNG도 조정이 나왔고요, SK텔레콤도 조정 나왔다. 왜냐면 방어주가 잘 나가던 방어주가 조정 나올 정도면은 시장이 이제 갭으로 하락했는데 방어주 조정 나오니까 이제 팔아야죠, 인버스를. 그 말은 방어주 팔고 공격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시장 시그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다 팔았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실제 관리하고 있는 엑셀 파일에서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린 거예요. 인버스 0 하고 나서 나니까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살만한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기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수급 오실레이터를 다 저는 체크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클래시스가 좀 이뻐 보였고, 그리고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려면 그 바이오도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이오도 이제 쭉 오실레이터를 봤는데 바이오들은 다 괜찮았어요. 미국 시장도 방어주들이 그 주말에 이제 보니까 좀 꺾이는 것들이 있어요. 필립 모리스는 좀 가지만 티커 MO라고 하는 담배 회사는 좀 조정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들을 OECD 경제선행지수 때문에 다 팔 수는 없지만 비중을 줄여야 된다. 줄이고 공격을 한번 해볼 만한 때가 됐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을 올려드렸죠. 이미 메디톡스는 판관비 절감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수출이랑 판관비 절감하면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더 개선되는 걸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것들이 이제 지수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을 대표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랑 그 미용기기랑 반도체랑 2차전지랑 바이오 이 세 개가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2차전지는 최근까지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업종 쏠림 지수가 변화하는 국면에서는 두들겨 맞아요. 게다가 지금 2차전지는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게 뻔히 보이는데 그 3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오히려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갈 것 같고 프리뷰 보고서에서 컨센이 하향될 게 뻔히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탄산리튬 가격이 신저가가 나고 있는 분위기니까 시장에서는 2차전지는 아닌 것 같고, 반도체는 제 상대 강도에서도 상위권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좀 아리까리한데, 저는 이제 반도체 비중을 이제 늘린다고 하면 9월 11일에 이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가져오는 HBM 원재료 수입이 증가하느냐, 그걸 보고 일평균 수입 중량이 증가하느냐를 보고 반도체를 좀 더 트라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고 바이오가 오히려 유리해 보이지 않냐. 그래서 바이오와 이런 비중들을 늘리고, 가만히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괜찮아 보여서 소프트웨어도 비중 늘리고 전력기기까지도 이제 채워서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비중이 95%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증권주까지 넣어서 9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게 반도체를 잘못 넣었다가 골로 갈 수가 있으니 지수가 상승할 때 따라가면서 떨어질 때는 오히려 베타가 낮은 게 뭘까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불베타, 올라갈 때는 불베타, 떨어질 때는 베어베타라고 표현하는데, 불베타가 높고 베어베타가 낮을 것 같은 게 이제 저는 증권주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에 가장 핵심 이벤트가 생물보안법이랑 밸류업 지수니까 그 밸류업 지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권주를 챙겨 놓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인버스를 잘 팔았네. 오후장 되니까 다 반등하더라고요. 이게 1시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추정이익 최근에 신고가도 보니까 키움도 추정이익이 신고가였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신고가였고요. 반도체는 살 게 이제 애매했는데 그래도 HBM 관련된 장비는 또 발주가 이제 곧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포지셔닝이 큰 PSK 홀딩스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봤더니 코스닥은 손이 좀 바뀌었어요. 코스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손이 이제 그 급락하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바텀을 돌아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손이 막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면 항상 어떤 곳에 매수가 계속 발생해서 유동성이 공급됐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쭉 이제 체크를 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죠. 요약을 해서 봤더니
1번부터 6번에 해당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하나 있더라.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당 마감하고 나서 또 이제 보니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반등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오히려 좀 나은 것 같더라고. 요거랑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랑 업종 쏠림 지수를 같이 이제 놓고 보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코스피 지수에 있는 수급 오실레이터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합산의 오실레이터 값인데 이게 결국엔 이제 또 돌아서지 않겠어요? 항상 이렇게 이게 이 파동을 이루니까. 그리고 지금 그럼 업종으로 보면 어떤 걸 지금 시장에서 빈집으로 생각하고 공략을 하겠냐 봤을 때 바이오도 있고 자동차도 지금 많이 비워졌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배당도 지금 많이 비워져 있고 밸류업 지수가 요 두 개잖아요. 밸류업 지수랑 여기 은행도 같이 보게 되면은 야 이게 밸류업 지수 설정하기 전에 다들 또 빈집이 됐네. 그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시세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좀 빈집이기도 하고 전력기기도 간만에 이제 빈집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섹터가 좀 괜찮아 보이고 지수도 보게 되면 0.8 정도까지 한번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딩으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PBR도 시장이 한번 0.8 정도 찍고 왔고 거기에 지금 요 수급 강도도 과매도에서 돌아서고 있고 코스닥도 돌아설 것 같고 이 지표 두 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이게 막 과열권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거꾸로 주식 막 팔고 방어주로 세팅하고 인버스도 막 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막 이거랑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랑 이 업종 쏠림지수 참고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인버스랑 현금이랑 이런 비중 조절을 해나갈 계획이에요, 앞으로도. 그럼 이제 대충 한 기간을 보게 되면 이게 여기서 8월 19일부터 지금 9월 9일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9월 9일부터 또 이제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요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7월, 이게 8월 2일부터 한 15일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또 한 보름 정도는 이제 한번 또 괜찮은 장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연준에 이제 금리 결정이 악재가 해소되고 거래일 수로 이제 한 15거래일 정도 보면 10월달 초중순까지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초중순 지나면 이제 또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달 전인데 지금 좀 주식을 현금화 해보자. 그런 생각들을 또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노린다. 옐런이 돈 푸는 것까지 기대해서 10월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 지금부터는 인버스가 효용이 없고 주식을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한번 주식을 좀 팔고 현금화 해놓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선거에 이기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인버스를 팔았는데 오늘 이제 주워 가실 수 있는 내용들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시세에 민감한데 오늘 이제 주워 가실 수 있는 내용들은 이게 시장이 바닥에서 돌아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확신을 느끼는 게 방어주가 조정이 나올 때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방어주가 뿌옇뿌옇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올라가는데 그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들이 어느 순간 이 시장의 바텀권의 지표가 있는 시기에 갑자기 조정이 나온다. KTNG나 SK텔레콤 이런 게 조정이 나온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은 이제 인버스를 청산해야 되는 어떤 시그널로 이해해야 된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리하고 이제 시장 생각도 지금 지표들 다 과매도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